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스조선 건강 똑똑 인공 와우 편 함께 하게 된 김현욱입니다. 자, 오늘 실제로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시고 이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는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정님, 우승호님, 그리고 지혜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뭘 하고 계시는지 본인의 목소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혜정 씨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포시에 살고 있고 현재 노인복지 쪽으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 한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승호 의원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의원 우승호입니다. 저도 이제 인공와우를 양쪽 귀로 다 쓰고 있고요. 네. 청각장애인 중에서는 이제 정치인 중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시의원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 중에 이렇게 그 인공와우 착용자, 그러니까 사용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 분은 처음이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혜연님. 네, 안녕하세요. 연극 배우로 활동 중인 지혜연입니다. 네. 아주 뭐 짧고 굵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혜연님은 연극 배우라고 소개하셨잖아요. 물론 다른 두 분도 듣고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시겠지만 연극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다른 사람의 대사를 잘 들어야 되고 본인의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만큼 사실은 오늘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또 얻으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혜정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혜정님께서는 비교적 최근인 작년 5월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인공와우 이전에는 어떤 상태이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인공와우 수술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왼쪽 네. 청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보청기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청력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제 상태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도 이제 입모양을 보지 않으면 네. 이제 거의 못 알아듣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전화는 아예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카페에서 뭐 음료를 주문할 때도 네. 항상 이제 긴장한 상태로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막 자신감 없는 저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다 그쪽에다가 네. 막 그 곤두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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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네. 되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소통이 단절이 되면서 되게 답답함이 커져갖고 그리고 소통으로 인해서 그런 잦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면은 한번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네. 말이 나오다 막히니까 네, 네. 입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네. 당혹스러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다 예. 보니까 삶의 의욕이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이제 들었는데 네. 인공와우 수술을 제가 3년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네. 이제 청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네. 이제 인지 능력까지 같이 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인공와우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대단하신 게요. 보통 이러면 오른쪽 귀는 이제 그때 괜찮았으니까 왼쪽만 한번 받아보고 오른쪽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한혜정님은 양쪽을 다 한꺼번에 결정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양의 수술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과감성이 있으셨을까 싶어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동시 양의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이제 또렷하게 말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확실한 네. 그분의 그 어떤 그 자신감 있는 설득. 그죠? 네. 자, 이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첫 소리를 저는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네, 바로 들었어요. 네. 그때 심정은?
근데 처음 이제 저희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었는데 네, 처음엔 되게 귀여웠어요. 왜냐면 네. 아기 목소리로 들렸거든요. 아 맞아요. 처음에 그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헬륨가스 네, 목소리 같은 맞아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엔 그러다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소곤소곤 되는 그런 목소리들도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과거에 건청인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수술을 했었나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네. 수술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일상의 변화, 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느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청인이신 분들은 네. 솔직히 그게 일상이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입모양을 보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거의 힘들었고요. 그리고 전화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도 못 듣고요. 약간 그런 새 일상을 보내왔었어요.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는 전화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모양을 보지 않고도 그냥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듣기도 하고 아 저런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었던 것 같고 그냥 무엇보다 가장 많이 변했던 거는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죠. 네. 아무래도 이제 들리지 않았을 때는 되게 주눅 들어 있고 어디 숨어 있고 싶고 사람 많은데 가기 싫고. 네. 아, 약간 그랬었는 당당하지 못했던 저를 봤었는데 현재는 되게 당당하게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혜정 씨.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우승호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현재 대전시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인공와우 사용자로서는 최초의 정치인. 예,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2017년도에 인공화학 수술을 받았습니다. 2월달 이맘때쯤 받았는데요. 수술 받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효과가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5년 전에 수술을 받고 3월 달에 그때만 해도 바로 착용이 아니라 한 보름 정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계를 착용했었고요. 착용하고 나서 겨울이니까 패딩을 입고 있는데 소리가 패딩이 사각사각 소리가 나죠. 예. 처음 들었어요. 패딩의 그 사각사각 소리를 제가 7살 때 청각장애 있는 걸 인지했고 20년 동안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인공화호를 착용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신뢰도가 확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인공화호를 사람들이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이제 그 노무현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있죠. 거기서 청년 캠프라는 행사를 한 17년도 9월 달쯤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이제 다양한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저도 이제 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인공화호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눈여겨 보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 관계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이 좀 더 사회에 나가서 인공화호든 보청기든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도 얘기를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나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1년을 사이에 두고 순차 양의를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하실 것 같아요. 비교가 되니까 한쪽 했을 때와 양쪽을 다 했을 때 차이점.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청기를 오랫동안 썼지만 왼쪽 귀는 보청기 착용한 시간이 짧았어요. 그만큼 끼자마자 소리는 정말 잘 들렸는데 말소리를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언어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4개월 때쯤 되니까 말귀가 좀 트이는 거예요. 다만 단점이 있었던 것은 전화 통화가 저는 어려웠습니다. 보청기 낄 때도 전화 통화는 불가능했고 왼쪽 귀도 사실은 껴서는 이제 전화 통화를 좀 시도를 해봤지만은 저희 어머님 말고는 가족 말고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익숙한 말소리 말고는. 맞아요. 익숙한 소리 말고는 쉽지가 않아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오른쪽 귀도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더 잘 들을까. 야, 전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또 이맘때쯤 1년 지나서 18년도 2월 달에 인공화호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적인 고민이 많았지만은 지역 사회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요. 우측귀는 보청기를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끼자마자 네, 바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청각적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귀도 인공와우하고 왼쪽 귀도 인공와우를 하고 네. 이제 FN 시스템으로 전화 통화가 블루투스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친구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죠, 이제. 마침 그 시기가 선거 시즌이었어요. 네. 이제 페이스북에 열심히 글도 쓰고 인공와우 이래요. 이제 이런 좀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확대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야, 완전 전도사가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우, 말만 들어도 흐뭇합니다, 제가. 우승호 의원님은 이 인공 와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자, 향후 난청과 인공 와우 인지도를 위해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실지 그 계획, 포부 좀 말씀해 주시죠. 청아장애인 통계가 좀 보면 신기해요. 네. 우리 청아장애인이 한 40만 명쯤 되는데 60대 이상이 한 80%가 넘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60대, 그러니까 59세까지 확대를 시켜도 네. 정부의 부담은 좀 덜하겠다. 그 퍼센티지가 적으니까. 그러네요. 또 중증의 청각장애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중증의 청각장애인 비중이 이제 적기 때문에 인공호화 대상자가 그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호화 수술에 대한 연령 확대가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청기가 5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인공호화는 평생에 한 번만 구입비를 지원해줘요. 예. 300만 원에서 600만 원 해요. 그래도 예. 그렇다면은 우리 보청기처럼 인공호화도 한 5년 내지 한 10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해외 사례를 좀 많이 살펴봤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평생 한 번 지원해주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딴 데는 주기적으로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5년에서 6년 내지 예. 100% 지원해주는 국가도 예.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네. 인공호화 수술을 받으면 보청기 지원금도 이제 끝납니다. 네. 그러면 보청기 지원을 못 받는 대신에 인공호화로도 최소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평생에 한 번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예. 문제의식을 정부에서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우승호! 예. 자, 이렇게 해서 우승호 의원님 만나뵙고요. 이번에는 지혜연님입니다. 예. 지혜연님께서는 이제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청력을 잃었을 때는 아무래도 배우시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보다는 더 네. 더 어찌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삶의 질이 떨어졌다 그럴까? 그리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직업이 그러니까. 맞았어요. 그죠? 예. 제가 대학을 성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맞아, 또 서강하셨죠. 네,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맞아요. 그리고 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음정도 잘 못 맞추고 알고 봤더니 네. 유전성 난청이었어요. 네. 노래를 앞으로 못 부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거부하고 싶었어요. 거부. 그렇죠. 현실 거부. 집에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뭐 전생에 뭐 이렇게 잘못했을까? 왜 날까? 네. 그러니까 잘못을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해봐도 이거는 뭐 누가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엄마가 뭐 저를 뭐 귀를 뭐 나쁘게 해서 태어난 아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조금 잘못을 넘겨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서 네.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공와우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네. 최 교수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인공와우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보청기보다도 더 잘 들을 수 있고 네. 배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네. 좀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했어요. 네. 오른쪽 귀를. 그러니까 순차 양이 한 거잖아요. 먼저 오른쪽 먼저 한 건가요? 네. 오. 오른쪽 먼저 왼쪽을 먼저 했었어요. 왼쪽을 먼저. 야, 오래된 일이라 까먹은 거예요? 네. 지금 귀가 너무 잘 들리니까 왼쪽을. 이야, 세상에. 야, 그걸 어떻게 까먹을 수 있지? 저 왼쪽을 먼저 하고 나도 헷갈리네요. 왼쪽을 먼저 하고 네. 오른쪽을 하고 오른쪽은 보청기를 끼고 이제, 있다가. 예, 한 3년 정도 네. 보청기를 꼈는 게 그 방향성 때문에 꼈었어요. 네네. 보청기로 잘 들리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이 보청기 착용하지 않으면은
오른쪽에서 사람이 불렀을 때 왼쪽으로 제가 자꾸 아, 거기로 돌리더라고요.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인공와우가 더 잘 그렇죠, 들리니까. 그렇죠. 보청기하고 인공와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양동이를 쓰고 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보청기가. 내 이해가 목소리가 된다. 되게 울려서 들려요. 그러니까 양동기를 딱 쓰고 있으면 양동이를 쓰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하면 이 안에서 울려서 들리잖아요. 네. 동굴에서 듣는 것처럼. 네. 재현 씨, 맞아요. 저 어떠세요? 지금 보청기인 줄 알았어요. 아, 자 소리를 또렷하게 다시 들었을 때 심정, 뭐 이건 뭐 두 분 다 얘기하셨지만 놀랐겠습니다만 어떠셨어요? 제일 좋았던 건 타인의 목소리나 음악을 듣거나 그런 기본적인 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물론 좋았지만 예, 내 목소리를 정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되게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어찌 보면은 큰 용기를 내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고 그 용기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세 분에게 큰 응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재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무작위로 얘기해 주세요. 제 주위에 있는 가장 주위에서 오래 있는 사람한테 네. 이제 그 체킹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게임하듯이. 그리고 못 들어봤던 소리 있잖아요. 뭐 네, 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뭐 전화 벨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먼지 맞추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리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그죠? 생각이에요. 네. 녹음을 하고 그걸 들어보고 이런 작업들. 네. 예. 자, 우리 우 의원님은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성인은 재활치료를 받기가 참 어려워요. 18세 미만에게는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네. 지원금이 나와서 네. 이제 부모님들 같이 네. 나이 가는데 네. 성인은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고요. 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언어재활사께서 이제 종종 이제 자주 만나 뵙고 네. 이제 계속 틀렸다고 지적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발음이 좋지 못했고요. 계속 이제 말하는 습관을 그렇지,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돼, 진짜.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많이 했어요. 어. 그게 큰 도움이 됐고요. 네. 이제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네. 내 발음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큰지 작은지 어.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끔 연락해서 밥 먹자. 계속 이제 사람을 만나기 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도전적이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한혜정님은. 저도 수술하고 나서 그 호빵붕대를 풀자마자 네. 일주일에 한 3번씩 사람들을 계속 약속을 잡아서 역시 많이 만나야 돼. 네, 한 달에 12번 정도는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듣는 네. 연습을 계속 했어요. 예.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네.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네. 저는 재활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발음이 좀 그렇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고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와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순차 양의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네.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정해진 환경에 적응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적응할 줄 몰랐는데 적응해 가더라고요. 제가 네.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한혜정 씨는 어우, 이거 뭐 거의 해탈하신 분 같은 느낌이네요. 대단하시네요. 예. 우승호 의원님.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뭔가 찾아서 이제 이어지고 싶은 그런 부분에 열망이 있다면은 인공화도 정말 하나의 어떤 선택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예. 장애가 있다는 걸 좀 빨리 받아들이실 수만 있다면은 네. 정말 인공화우를 하시면서 당당히 드러내고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혜님. 네, 저희가 고민하는 그 쇼핑 품목들도 이제 네.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 네. 내게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민하면 배송만 네. 늦춰질 뿐이에요. 그렇죠. 결제를 해야지. 그렇죠. 예. 빨리 선택하시는 네. 게 시간을 그렇죠. 더 아끼는 네. 버는 것 같아요. 빠른 선택이 중요하다. 예. 고민만 하다가는 시간 다 간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인공와우 사용자분들과 함께 한 생생한 경험담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계시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와우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고 새로운 삶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